이따 어차피 다 벗을 거지만 이렇게 가려는 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등에서 봤을 때 몸도요 틀어진 걸로 이 가운데 선이 척추를 투과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한쪽이 틀어질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 얘기 하려고 했구나. 수술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복부 관리를 할 때 보면 가슴 수술, 그 다음에 뭐 복강경 한다고 이렇게 수술한 자국, 그 다음에 제왕절개 이런 수술이 있는데, 그리고 두피 관리도 딱 하다 보면 두피 그 저기 리프팅 한다고, 당기는 수술. 네, 뭐 상안검, 하안검 뭐 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딱 만져보면 어떠냐면 딱딱해요. 딱딱해요. 그거는요 100% 피부가 유착된 거예요. 그래서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제왕절개하면 뱃살 안 빠진다고 하죠. 그 이유가 기순환이 끊긴 거예요. 예를 들면 피부 조직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얘를 절개를 했어요. 그럼 꼬맬 때 얘는 얘, 얘는 얘, 얘는 얘 이렇게 딱딱 꼬맬까요? 아니요. 그냥 꼬매서 엉겨 붙은 거예요. 그럼 여기는 단단하게 굳어서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복부 관리나 그런 수술 자국 요런 데 있는 부위는 갈바닉으로 이 부분을 인위적으로 순환이 되게끔 이렇게 벌려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는 거를 이따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보통 가슴 수술도 여기 밑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섰을 때 안 보이니까. 그리고 겨드랑이에 하는 부위가 있어요. 만져보면 단단해요. 그런 거 상식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 순환이 안 된다는 걸 얘기해 주시면 수술할 때 반드시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복부 관리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요즘 튼살 관리 많이 하세요. 샵에서. 여기도 하고 계신 분 계실 수 있어요. 스킨 모이십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스킨 색깔을 입혀서 이 흉터를 안 보이게 하는 거지, 흉터를 없애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피부 조직이 뜯어진 거예요. 튼살은 피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다만 처음에 텄을 때 안에 속살이 트져졌다 보니까 빨갛게 보이다가 괜찮아지면 시간이 지나면 하얗게 되는 거지, 얘가 다시 원래 살대로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레이저 시술하고 이러시는 분들도 많은데 결론은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복부 관리하면 변비에도 좋아요? 완전 좋죠. 완전 좋죠. 장 운동을 시켜주니까 완전 좋죠. 그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하다 보면 그 방구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걸 미리 얘기해주면 더 좋겠네요. 아, 방구요? 아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나와요. 그 방구나 이런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관략근의 기능이, 이것도 이제 단백질 들어가요. 관략근의 기능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관리를 받다가 참고 싶겠죠. 근데 이게 내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육이 모든 게 느슨해져요. 노화로 인해서. 모든 거 원인은 노화고요. 이유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얼굴에 이렇게 잡티가 생길까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건조할까요? 다 원인은 노화예요. 노화고, 피부만 노화를 가리기 위해서 뭘 바르기보다는 장기나 이런 모든 게 다 에이지락 되셔야 돼요. 젊어지셔야 돼요. 모든 게 노화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단백질 티어, 콜라겐 티어, 쉐이크 티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셔야 돼요. 전 제품 다 먹어야 돼요. 네. 자, 젤도요, 복부에도요, 충분히 먼저 발라주셔야 되고, 이쪽이 오른쪽이죠? 네, 오른쪽 등을 오른쪽 했으면 앞에도 오른쪽을 하셔야 돼요. 자, 앞에 이러죠. 이게 꺼졌어요. 명치는 소화 기능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 뭐 하질 않았는데. 네, 스트레스. 네. 그리고 딱 여기 명치를 했을 때 딱 느끼시는 분들, 염증, 위염증, 소화 안 되세요, 아니면 소화 효소가 안 나오세요, 이렇게 바디는요 가장 좋은 게 이 사람의 몸을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제 뭐라 그랬죠? 일어나서 양자기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라고 하고. 이거 하면 유통에도 좋아요? 네, 어디요? 위통. 위통. 뭐 다 도움 되죠.
자, 그리고 이따 이제 양자기는 지연사님께서 한번 해주시긴 할 거지만, 양자기 할 때 고객한테 양자기의 결과를 보여주면서 설명하시지는 말아주세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그 수치를 보여주면서 설명해요? 그러지 않나요? 어디가 안 좋고 조금 체크하시면서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몇 가지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프세요? 자, 이렇게 아프다고 하실 때는요, 누르고 그냥 계세요. 그러면 전류 소리가 되게 띄엄띄엄 나는 거 느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내려올 때는 반뼘 차이로 천천히 내려오세요. 소리가 안 나요. 내려갈수록 더 안 나네요. 그죠? 알로 MX 드세요? 안 먹죠. 알로 MX부터 드세요. 그리고 딱 만져보니까 단단해요.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죠? 전류는, 갈바닉 전류는 깊이까지도 들어간다 그랬죠. 되게 천천히죠. 그래서 이 라인을 천천히요. 이 사람하고 호흡을 같이 한다 생각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자, 이 부분은 요실금에도 좋습니다. 이게. 하고요. 자, 일단은 이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장이 이렇게 있어요.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소변이나 이런 가스가 역류되겠죠. 그래서 이 방향은 반드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고요. 얘는 전체적으로 눕혀주셔서 해주셔야 돼요. 세우면 되게 아파요. 세우면 거의 칼로 푸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돌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했으면, 자, 이제는 배꼽 주변에 모든 혈자리가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배꼽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기 시작할 거예요. 배꼽을 기준으로 갈바닉 한 땀을 했다가 숨 쉬는 걸로 똑같이 쭉 눌러서 눌러주세요. 숨 쉬세요. 3시 방향. 6시 방향. 반대로 누르시면 안 들어가요. 이렇게 깊이. 그렇죠. 네, 시계 방향으로 돌릴 거예요. 자, 그리고 소리가 한 번씩 날 때마다 옮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더 쪼개요. 그래서 다시 1시 반 방향 눌러주는 거예요. 네 시 반. 네. 이것만 잘 눌러주셔도 돼요. 집에서 해보세요. 본인 배에다 깊숙이. 내가 내배를 할 때는 약간 수그리면 좀 더 깊숙이 들어가요. 자, 5시 반. 5시 봤나요? 7시 반? 네. 그 다음에 10시 반. 이렇게 해서 전체를 촘촘히 2번 정도를 아주 호흡을 같이 하면서 해요. 그 다음에는 갈바닉의 2분의 1 정도 떼어서 다시 위에요. 자, 이걸 누르실 때 주의할 점은요, 모서리로 누르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똑같이 한 상태에서 들어가 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방법은 똑같아요. 12시, 3시, 6시, 9시 해주시고 촘촘하게 돌려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게 원, 크게 원. 작게 원, 크게 원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제가 절로 갈게요. 자, 이렇게 충분히 돌려주신 다음에 어디를 잡아주시면요. 자, 요 허리 라인을 잡아줄 거예요. 그거는 자, 명치에서요. 명치에서 옆구리로 뒤에까지 들어가요. 명치에서 옆구리로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서해부로 빼줘요. 다이아몬드 모양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가 조금 안 나온다 그러면 자, 반대편에서요. 자, 배꼽에서 대각선으로 숨을 같이 쉬면서 하세요. 자, 갈비뼈 사이로 꽂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사이로 자, 명치에서 얘를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어디까지 가냐면 뒤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해서 쓸어서 내려. 그래서 천천히 하셔도 돼요. 자, 들어가서 내려오시면. 얘도 마찬가지로요. 여기 이제 만약에 수술 자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붙었겠죠. 그죠? 그러면 얘를 벌려준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미시는 거예요. 얘도 그쵸. 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하고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요런 데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런 데도 벌려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슴도 마찬가지예요. 가슴도 흉터 있는 부위는 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꼼꼼히 해주시면 돼요. 비껴 나가죠. 복근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복근을 감싸고 있는 지방이 많아서. 그리고 가장 많이 안 빠지는 데가 배잖아요. 마지막에 빼지는 게 배고 또는 배가 탄력이 붙기가 되게 힘들어요. 정말로 마지막에 빠지는 데가 배기 때문에 잠깐만요. 배는 이렇게 해주시면 자, 요렇게 풀어주신 다음에 어제 가슴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여기를 충분히 풀어준 다음에요. 자, 배에 지방이 많을 때 좋은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배의 지방을 가슴으로 옮겨요. 단 풀어줬을 때예요. 안 풀고서 이동은 잘 안 되고요. 풀어줬을 때 배꼽 위로요. 근막에 있는 지방을 모아서 가슴으로 옮겨줘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건 갈비뼈가 딱 턱이 져요. 그때 힘 빼고 그 대신 지방은 놓지 말고 가슴으로 옮겨줘요. 옮길 거 많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모아줘요. 가슴을.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은숙쌤은 출산을 하셔서 약간 탄력이 떨어져서 처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만 올린다고 해서 탄력이 붙진 않아요. 어디가 잡아줘야냐면 얘가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어제 말한 여기 잘 풀어주고 여기 하고요. 쇄골 어제 한대. 얘가 결론은 가슴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탄력이 없어서 늘어져. 그러면 우리가 보통 수술을 하고 그러러 갈 때 왜 얼굴도 마찬가지지만 늘어진 부분 어떻게 해요? 잘라서 다시 당겨서 꼬매죠. 그건 어떤 원리냐면 늘어진 고무줄이 이렇게 탱탱했던 고무줄이 늘어져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잘라서 다시 이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그럼 얘의 탄성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죠? 안 생겼죠? 그냥 길이만 잘라놓은 거예요. 늘어진 것만 잘라낸 거예요. 그러면 이 탄성을 쫀쫀하게 주는 건 에이지락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원래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하시라고 하고, 중요한 건 얘 쫀쫀함을 하는 건 관리로서 꾸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 관리를 여기도 올려서 해주지만 얘가 탄력이 생겨서 딱 잡아줄 수 있게끔 여기 관리랑요. 그리고 가슴 크신 분들이 또 줄이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슴이 그쵸, 여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크신 분들은 다 여기가 이렇게 차올라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겨드랑이로. 자, 주의할 때요, 바디젤은 지방이 빠져요. 그런데 가슴을 하시면 빠지니까 안 예쁘지만 축소하실 때는 여기 라인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빼주는 거고요. 만약에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네, 모으는데 단 림프를 충분하게 풀어준 다음에, 안 그러면 녹소를 다시 모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관리가 충분히 된 다음에 모아주시는데, 여기까지는 안 모아줘도 돼요. 솔직히 크게 할 땐 여기에서 모아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관리를 한 다음에 이 젤을 딱 꺼내고요. 거기에다 리프트팩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부터 하냐면 배꼽부터 가슴까지 해서 목까지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팩붓이 바디용이 있어요. 큰 거. 그걸로 풀 바르듯이 바르시는 거예요. 세로로 해가지고 누워 있으시면 퍼져요. 앉아 계셔야 돼요. 그래야 위로 리프팅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자, 바싹 마르게 되면 물 묻혀서 핸들링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가슴 관리를 하면 이제 팔뚝 관리, 여기가 아까 뒤에서도 했지만 앞에서 한 번 더 해주면 좋겠죠. 팔뚝 관리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림프가 색이 까맣다라는 건 순환이 안 되고 독소가 많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어제 만졌을 때 어때요? 완전 야구모만한 단단한 게 있어요. 여기를 천천히 풀어주셔야 되는데, 아무리 여기를 얇게 하려고 밀어도 안 돼요. 일단 여기를 먼저 풀어놓고, 어떤 느낌이냐면 하수구에 머리카락이 많이 꼈어. 하수구야, 머리카락이 많이 꼈어. 여길 비워주고 물을 내려야지. 물만 계속 보면 여기서 어때요? 막혀서 차 넘치는 거랑 똑같거든요. 자, 여기는요, 팔을 이렇게 해보세요. 자, 팔 힘 빼시고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고요. 이게 어깨가 안 좋으신 분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실 때는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천천히 하면서 여기에서 했던 사람이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렇게 하고 되시는 분들 이렇게 하는데, 팔을 완전 여기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겨드랑이를 풀어줍니다. 요게 팔뚝 관리예요. 팔뚝 관리는 그러면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가 팔뚝인 거예요. 여기만이 아니라. 자, 얘는 발라서 자, 아까 풀었던 관절 부위, 어깨, 겨드랑이 라인을 천천히 해주고요. 단 여기는 일자로 하면 되게 아프다 그럴 거예요. 바르는 정도만 해주고, 관절 부위, 그리고 관절 어디였죠? 여기였죠. 그리고 요 어깨 라인으로 바깥에서 안쪽.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요, 나머지는 바디 갈바닉으로 젤을 흡수시켜 주세요. 그리고 아까 여기 관리했었잖아요. 거기까지 같이. 그래서 겨드랑이 딱 봐도 어때요? 안 좋은 게 보이죠? 뭐라고 얘기 안 해도. 그리고 사람의 체질도 기간마다 한 10년, 9년, 10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나는 그런 체질이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데, 체질이 바뀌기 때문에 알러지나 이런 게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약산성 보호막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노화가 되면 이 약산성 보호막이 그냥 구멍이 뚫려버려요. 내가 아무리 약산성을 유지를 하려고 해도. 그래서 갱년기 증상 같은 경우는 건선, 가려움, 그죠? 오돌도돌 올라오는 거 다 피부에 수분 저지막이나 이런 게 다 깨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팔뚝을 관리를 해줍니다. 겨드랑이랑 여기까지. 엄청 시원하네. 그죠? 엄청 시원하죠? 얘가 방향을 이렇게 밑으로 밀듯이 쓸어주듯이. 그래서 괄반 익은 느낌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받으면요 되게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자, 아까 등하고 앞에 오기 전에 옆구리도 한다 그랬죠? 옆구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으로 누워보세요. 섹시하게. 섹시하게. 자, 등을 하고 복부로 넘어오기 전에 이 옆에 잔여 젤이 있을 거예요. 저희는 아까 쉬는 시간이라 그렇지만 여기를 다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트 모양을 했었죠? 보통 이 옆구리살이 해결이 안 돼요. 얘의 특징은요. 팔을 내리고 하는 것보다 제가 아까 섹시하게 누우세요라고 했죠. 팔을 딱 당겨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려주고요. 하실 부위는 여기랑 여기예요. 자, 아까 견갑골 안 나왔던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딱 봤을 때 몸에 뭔가 많이 뭐 쥐젖, 점 이런 거 많으신 분들 있죠. 몸의 순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진단을 하시고, 또 하나는 나이가 들면서 막 오돌토돌하게 막 올라오시는 분이 있어요. 노화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뭐 평평사막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황간종이다 뭐 비립종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번져요. 그래서 있을 때 빨리 제거를 레이저로 하시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냥 있으면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생겼을 때는 빼도 그러면 신기한 게 얘가 싹 들어가요. 그랬다가 체질이 바뀌지 않고 이제 원래 습관대로 되면 다시 올라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원인 제거는 제거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남아있는 젤을요 허리 라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탄력 붙일 때 어떻게 했죠? 가로로. 네. 배는 앞과 뒤가 있는 게 아니라 옆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해주면 좋습니다. 세로로 하는 거과 가로로 하는 게 다른 거예요? 세로는 풀어주는 거, 가로는 탄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벅지도 있다가 세로로 풀어줬다 탄력, 허벅지 안쪽 붙일 때 가로로 해줄 거예요. 그래서 가로는 탄력 붙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젤 종은 이렇게 해서 서해부까지 가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서해부까지. 자, 이렇게 해서 등, 상체, 복부 했는데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복부가 왜 계속 아까 그 가슴 관리할 때 더 이만 뭐더 이때 네네네, 로션이요? 네, 그 네. 로션 발라도 돼요? 가슴 관리할 때 가슴 관리할 때. 그러니까 가슴 관리하고 마무리할 때 마무리할 때 발라주시고 집에서도 수시로 바르시게끔 하셔야 돼요. 그러면 관리를 계속 받으시는 효과가 나요. 자, 그리고 복부에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일단 복부가 차요. 차요. 지방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열이 전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복부가 차다라고 보시면 되고, 핫팩 붙이고 다니면 효과 있어요? 아까 눌렀던 부위 있죠? 그래서
손으로 못 들었어요. 네, 손으로 그냥 살살 누르세요. 이게 지금 해가지고 차야 되는 거예요? 올라왔어. 네. 복부도 원래는 이렇게 밀물처럼 살짝 흔들림 해주면 좋아요. 그죠? 그리고요, 관리할 때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화장솜 배꼽 가리고 거즈 덮고 석고를 두껍게 여기에서 여기로 올립니다. 그런 네, 배도 석고 베이스 발라요? 석고 베이스가 바디젤이죠. 네네네. 바디젤을 바른 상태에서 따뜻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배꼽에 솜을 붙이고 거즈를 덮은 다음에 여기에다 석고 틀을 두껍게 바르세요. 두껍게 바르려면 바를수록 되게 뜨거워요. 그래서 처음엔 얇게 그리고 점점 갈수록 좀 두껍게 바르시면 이 틀이 비포 애프터가 돼요. 네, 엄청 커요. 엄청 큰 게 점점 줄어요. 그래서 뭐 1회차, 10회차, 20회차 해가지고 몸통 비교를 해주시는 거 좋습니다. 네. 그러면 얼굴 어제 모델링한 거랑 여기 석고한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모델링은 네? 흡수? 모델링 쿨링 아니에요? 어제 안 들으셨구나. 이거는 모델링은 그냥 진정이에요, 진정. 그리고 안에 바른 제품을 공기 차단을 해서 흡수시게끔 하는 거고, 그 또 하나는 그냥 특수 관리를 보여주기 위한 거. 왜냐면 시트팩만 하나 바르면 특수 관리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모델링으로, 그 대신 모델링이 우리가 피부에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그래서 그냥 해주는 거고, 얘는 따뜻하게 수면되기 위해서, 배는 따뜻하게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석고를 해주고, 또 하나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예요. 갈바닉으로 40분 해줄 수 없잖아요. 그쵸? 관리 아까 요거 하는 거 20분. 그 다음에 석고 올려서 기다리는 시간 20분. 뛰고 마무리 1시간에 일어나셔야 돼요. 그 나머지 시간은 뭐 하시라 했죠? 제가 샤워하시고 이 사람하고 소통하라. 자, 이렇게 그럼 섞어 올리고 20분 동안에는 뭐예요? 20분 동안에는 얼굴 관리를 할 수도 있고 다른 부위 관리를 할 수도 있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샵에서 여기다 그럼 흡수면 여기도 모델링을 올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물어보고 그런데 배는 차갑게 모델링하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따뜻하게.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석고 네, 이 자격증 안 따시면 티 나죠. 석고는 따뜻하게 했다가 식는 거, 모델링은 차갑게 했다 식는 거. 그럼 배는 차갑게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샵에서 석고 올려서 판 뜨고 그 다음에 계속 석고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제가 이제 얼굴 비포 애프터를 만들지 말라는 이유가, 석고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석고는 골격근 관리를 하는 데는 석고를 떠요. 골격근 관리 뭐냐면 얼굴 경락 이런 거. 네, 경락, 틀을 바꾸는 거. 근데 피부 관리 쪽에는 얼굴에다 석고를 하면 무식하다 그래요. 그래서 얼굴에는 석고를 틀을 떠서 이 비포 애프터 만드는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데는 무식한 데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관리 방법이 다른 거죠. 다른 종류인 거죠. 뭐 얼굴 축소 이런 거면 맞는데 우리는 얼굴 축소하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권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얼굴에 석고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석고가요. 그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은 못해요. 막 이렇게 막 발작 일으키시거든요. 그래서 국가 자격증 시험 보러 갈 때도 석고 못해서 모델 못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하체를 해볼게요.